아무튼 여기 참가하신 분들이라도 저기 카페에 육바람일 실전 팁 릴레이 거기 좀 많이 올려주세요. 좋은 내용. 아주 사소한 내용들로 해야 재밌습니다. 삶에 여기까지도 육바라밀이 다 들어가 있구나, 관여하고 있구나. 여러분 삶에서 뭔가 힘드실 때 육바라밀 적용해보고 그래서 상황을 조금이라도 푸실 수 있으면 이게 도구나 하는 걸 더 실감하시겠죠. 본인도. 남들하고도 그 정보를 공유하면요. 우리가 다 같이 빨리 보살도 할 수 있습니다. 육바라밀만 이렇게 생활화하면 거기 이니에지나 육바라밀 그게 생활화되면요. 이 사회가요. 어마어마하게 편해질 거고 지금 이 사회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이요. 그때는 해결이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세월호 가지고 저렇게 시간 끌 일이 아니에요. 원래 일어나지도 않게 막았을 거고요. 문화의 힘이 강했다면. 이번에 그 환풍구 사건도 참 어이없죠. 환풍구가 무너져서 죽어. 문화의 힘이 강했다면요. 그거 만든 사람들이요. 여기 사람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도 생각해서 만들었겠죠. 또 사람들도 거기 잘 안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또 의사표시가 서로 분명히 이루어졌다면 억울한 희생 없었겠죠. 요즘 돌아다녀 보니까요. 환풍구마다 다 써있더라고요. 접근 금지라고. 뒤늦게 이제 혹시 올라올까봐 보니까 이제 그 종이가 새로 붙인 종이들이더라고요. 부랴부랴 지금. 그러니까 뭔 일이 하나 터져야 부랴부랴 이렇게 움직이는 정신으로는 이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안 일어나게 막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좀 이 우리나라 문화가 성숙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거 어려운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육바라밀. 옛날이랑 달라서 요즘 진보 쪽 혁명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은 요즘 그 거기서 이제 소위 이제 좀 무슨 젊어서 좀 하셨다 운동 좀 하셨다 하는 분들이 이제 한탄하시는 게 끝났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이 사회가 끝났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이요. 옛날같이 4.19나 뭐 이럴 때처럼 혁명을 일으키려는 정신도 지금 이 사회에서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 다들 바빠서 그런지 이제 그렇다. 그리고 아니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이미 너무 자본주의가 심화돼서 그 안에서 다른 생각을 못 하고 그 안에서 그냥 그 우리가 그 다 모든 게 상품화돼 버려 가지고 이런 뭔가 그 혁명적인 그런 어떤 뭔지를 해보려고 해도 실제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진취적인 힘이 이제 더 이상 이 사회에 없는 거 아니냐 자본주의에 완전히 정신까지 잠식된 거 아니냐 이런 거 우려하는 그런 거를 봤어요. 근데 저는 생각이 다른 게 혁명을 너무 꼭 거리 뛰쳐나가서 뭘 이렇게 해야 된다고 혁명이라고 생각하시면요 좌절할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이 예전에 이 정도였으면 뭔가 사회가 들끓어야 되는데 조용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다들 SNS 있잖아요. 페북에 트위터에 거기서 할 말들 다 하고 계시잖아요. 제 생각에는요. 그런 데서 말 다 하면요. 솔직히 모여서 할 말 별로 없죠. 예전 같으면 모여야 뭔 얘기를 하고 모여야 정보가 돌고 그쵸. 요즘은요. 앉아서 다 꿰뚫어 보는 시대 아닙니까? 예전 같은 그런 뭔가 혁명을 구상해서는요. 될 일이 없지 않냐.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림 잘 그리고 그 음악 잘하는 분이요. 말 잘 못해도 되죠. 그리고 말로 표현 안 하고 그걸로 표현해 버리고 나면 굳이 말할 필요 없고 말 잘하는 사람은요. 말로 다 하고 나면요. 또 다른 거 표현하기 싫어요. 에너지 딸려요. 열심히 여러분 인터넷에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에서 활동할 힘이 예전만 못한 게 분명히 사실이고 그건 문화의 변화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인터넷상에서 혁명할 방법을 저는 찾으라는 그 혁명이 그리고 꼭 뭘 깨부셔야 혁명이 아니라 양심, 욕심을 양심으로 그 제압할 때 그게 인류 역사상 제일 통쾌한 혁명일 텐데 더 큰 혁명을 구상하셔야지 자기가 알고 있던 이래야 혁명이다 하는 그런 거 가지고 이 사회를 재단하고 그렇게 지금 사회가 변해서 옛날 같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회는 글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요. 저는 이게 되게 실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보면 하는 말이 진보에는 진보가 없고요. 진보는 정말 진보하지 않아요. 저는 고향이 광주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봤을 때 진보들의 주장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수들은요. 보수에게는 보수는 원래 보호하고 지킨다는 건데요. 뭔가 이익을. 그렇죠. 근데 국익일 텐데 그 대상이.
보면 보수에는 국익이 없어요. 보수들은 도대체 국익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라 이익 어떻게든 챙기려고 하지 않고, 진보는 보면 늘 그 소리만 하고 다 그 외운 듯한 말만 계속하고. 제가 대학 때 들었던 그런 어떤 혁명의 이론이나 지금이나 똑같단 말이죠. 근데 그게 거슬러 올라가면 마르크스 때부터니까 지금 100년도 더 된 이론이요. 그대로 유통되고 있다는. 진보하고 있지 않다는. 그 당시에는 진보적인 얘기였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진짜 진부한 얘기들이에요. 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변화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냅니까? 양심이 제일 진보입니다. 진보나 보수나요 상관없어요. 양심이면 끝이에요. 보호하고 지켜야 할 것도 양심이고, 나날이 일신을신해서 이거를 가지고요 진보시켜야 할 것도 양심이고, 양심만 붙잡고 계시면요, 예,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최선의 길을 갈 수 있는데, 여기에 뭔가 내 식대로 안 하면은 진보 아니야, 아니면요 이 진보 뭐 이렇게 바꾸자고 하는 애들 다 가짜야, 우리가 내 거나 잘 챙겨야지 남 돕겠다고 나선 애들 못 믿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고정관념을 가지고 움직이시면요 사회가요 이렇게 전혀 이렇게 마비되고 딱딱해진 채로 가다가 이 큰일 나게 진짜 더 큰일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런 걱정을 합니다. 양심만 들어가면 뭐든지 녹여내는데요. 양심이 육바라밀이고, 진짜 육바라밀이라면요 진정한 진보의 모습은요 지금 이 순간 과거 거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순간 백성들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뭘 원하는지를 정확히 읽어내서, 그렇죠? 보시를 해주고,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법, 정보가 필요하면 정보를 주고, 재보시, 아니면 어떤 노동, 재능이 필요하면 재능을 기부하고, 사람들을 살릴 방안을요 끝없이 연구해가지고 필요한 어떤 보시를 하고요. 절대 사람들한테 피해 안 주는 식으로 엄격하게 내부 통제를 해가면서 계율을 지켜가면서 나누고, 보시로 나누고 계율로 엄격히 지키고, 지킬 거는 그 진보가 지금 싸가지 없는 진보라는 책 나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진보는 왠지 좀 더 양심적일 것 같은데 실제로는 싸가지가 없어서 정권을 못 잡는 거다, 이런 어떤 한 분의 비판에 진보 쪽이 들썩하는데, 내용이 진보는 양심 없어도 된다는 주장, 아니면 진보는 양식은 저기에 한다는 주장, 요게요 결론이 안 나요. 싸우면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양심을 제대로 판 게 아니기 때문에요. 진보라는 거랑 양심이랑 이게 충돌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거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개인이 양심 안 지켜도 되지 않나? 정책만 진보적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쉽게 생각하신다는 건요 되게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나눌 건 나누되 지킬 건 엄격히 지켜줘야 되는데, 에이 보수는 나보다 더한데, 이런 식으로 남하고 비교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면 이게 양심 없는 소리죠. 하늘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양심을 남보다 내가 더 낫지 않아요? 라고 나가면요 이제 그때부터 양심 이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나눌 건 나누고 지킬 건 지키고, 인욕, 이 지금 현실에서요 과거가 좋았는데 뭐 어쨌는데 그런 거 다 의미 없는 소리죠. 지금 딱 우리 처한 현실이 우리가 지금 딱 쥐고 있는 카드예요. 이거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우리 국민은 딱 지금 이 수준이라는 거 받아들여야 돼요. 인욕해야 돼요. 정진,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긍정의 힘으로, 양심만 믿으면 반드시 헤쳐나갈 수 있다는 힘으로 밀고 나가시면서요 선정, 늘 정신 차리고, 정신 잃어버리면요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어도 정신만 안 잃어버리고 있으면요 활로를 찾을 텐데 정신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버티겠습니까? 평소에 명상의 힘으로 단련된 사람들은요 탁 내려놓고 버텨요. 깨어서. 그 사람한테는요 활로가 보입니다. 반야, 살 길이 보여요. 지금 이 6가지 육바람이를 안 쓰고 이 사회를 진보시킬 수 있다고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요 그건 말도 아닌 소리입니다. 육바라밀의 달인들만이 이 사회를 진정으로 제대로 진보시킬 수 있고, 제대로 이 양심을 지켜서 인류 모두의 이익을 제대로 지켜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고 진보고 이런 말에 속지 마시고, 지킬 거면 육바라밀을 끝까지 보수하시고 지키시고, 육바라밀 상에서 매일매일 실력이 진보하셔야 돼요. 예, 이렇게 훈련하시지 않으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훈련 안 해주고 뭐 시스템 변하면 그때 할게, 뭐 사회가 더 변하면 그때 할게 하시면요 그런 세월이 올 리가 없죠. 한 명 한 명이 움직이는 게 무섭습니다. 한 명이 해버리고요 또 한 명이 해버리다 보면요 분명히 양질전환이라고요 때가 와요. 판 전체가 변할 때가 오는데, 한 명 한 명이요 나 하나가 뭔 힘이 있어 하고 안 해버리시면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한 명으로 인해서, 나 한 명으로 인해서 이 양심 문화가 인류 전체 문화로 퍼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요. 한 명 한 명이 힘이 합쳐지면요. 갑자기 전체가 변할 수도 있습니다. 현상계 사회가 그래 왔어요. 누가 한 명이요. 미친 척하고 한 번씩 질렀던 일들이요. 지금 인류 전체에 퍼진 문화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님 한 분이 갑자기 주장하는 바람에 전 세계가 몇천 년간 그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지금 전 세계가 그걸 상식으로 알고 사는 사회가 됐죠. 마찬가지로 육바람일 한번 제대로 하기. 그동안 불교에서 좀 부족했던 게요. 육바람일이라는 말이 경전에 다 나와요. 그런데 육바람일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요. 답을 잘 못해요. 내가 보시한 적 있나?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니까 육바람일 한다는 걸요. 단순히 계율처럼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보시했나? 그럼 했으면 했다. 아니면 아니다. 지게. 혹시 내가 계율 어긴 거 없나? 계율만 체크해요. 제일 중요한 게 양심의 계율인데 양심의 소리는 안 듣고 내가 혹시 이 문헌화된 계율 중에 어긴 거 있나? 인욕. 내가 분노 참은 거 있나? 단순히 이렇게 계산하시면요. 참지 말아야 할 분노를 참으신 거면 오히려 양심에 적이 된 건데 그것도 인욕했나 보다 그냥 글자 그대로. 내가 오늘 어디서 아주 화난 일이 있었는데 참았다. 심지어 이런 거예요. 아주 그냥 나라가 아주 엉망이 되고 있는데 참으면 안 되시거든요. 뭔가 할 얘기는 해야 되는데 겨우 꾹 참았다. 인욕했다. 이렇게 같이 갖다 따라 놀아버리면요. 그냥 인욕했다 안 했다로만 가는 거죠. 길거리 가다가요. 누가 막 성폭행을 하고 성추행을 하고 하는데 가서 한마디 해야 되는데 오늘 인욕한다고 참았다. 이제 말도 안 되는 인욕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생각하시는 그런 인욕이나 보시는요. 오늘 보시했습니까? 저쪽에 있는 물고기 잡아다 이쪽에다 풀어줬다. 방생했다. 그것도 보시. 그래서 그렇게 따지다 보면 내가 꼭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선정. 오늘 명상 몇 시간 했나? 그걸로 체크합니다. 선정했다 안 했다. 지혜. 오늘 내가 재밌는 불경 하나라도 읽어서 뭔가 하나 깨달음이 있다 하면 아니고 경전 공부 안 하고 한 게 없으면 못 한 거고.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화엄경에 칠지보살은 다른 게 아니라 인격이 제일 원만한 보살입니다. 인간으로서 자신의 개인적 이기성을 초월한 첫 경지예요. 칠지보살은 한 생각에 10바라밀이, 즉 6바라밀이 다 갖춰져 있다. 요게요. 화엄경에서 주는 힌트입니다. 어떻게 한 생각에 6바라밀이 다 갖춰질 수 있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시도 하고 인욕도 하고 이거 다 다른 항목으로 보이는데 한 생각에 6바라밀이 다 들어있다. 이게 6바라밀에 대한 아주 고급 어떤 팁인데 요거를 캐치를 못 하시니까 6바라밀을 되게 형식적으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문화가 안 바뀝니다. 영원히 보시했나 안 했나 체크해도 절대 안 바뀝니다. 그거는 에고의 마음으로 욕심의 마음으로 하는 6바라밀이기 때문에 바라밀이 못 되고 바라밀이라는 거는 궁극의 완성이란 뜻인데 보시의 완성을 못 시켜요. 형식적인 보시만 계속 하고 계시는 거지. 인욕의 완성은요. 양심의 마음으로 딱 참는 게 인욕인데 에고의 마음으로 억지로 참는 그거는 바라밀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인욕 한다고 노력하고 계신 거지 억지로 깨끗한 바라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만약에 6바라밀 노트를 쓴다고 해서요. 6바라밀 딱 써놓고 매일매일 오늘 보시했는가 오늘 계율 어겼는가 체크하면요. 일반인보다는 더 나을지 모르지만 절대 도인은 못 됩니다. 양심적인 사람은 못 돼요. 양심이 뭐라고 하는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럼 보시지계 인욕정계 선정지혜가 왜 도대체 한 생각에 갖춰질 수 있다는 거냐? 이게요. 양심의 자연스러운 탁 발로거든요. 이 6가지가요.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장 순수한 마음이 양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순수한 양심이라면 나와 남을 가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는요. 분명히 나에게 있어서 좋은 거를 나에게 해로운 게 아니라 나에게 좋은 걸 남하고 나누려고 할 겁니다. 나눔의 가치가 참나는 나누려고 해요. 그 참나는요. 이 깨끗함을 지키려고 하지 욕망에 휩쓸려서 더러움에 물들려고 안 해요. 참나는 본래 깨끗한 자리이기 때문에 깨끗함을 지키려고 합니다. 청정함을 지키려고 해요. 나누려고 하고요. 동시에 지키려고 합니다. 또 하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진리나 당연히 내가 뿌린 것 때문에 거두어진 이 상황을요 외면하려고 안 합니다. 직시합니다. 즉 이게 인욕은요 어떤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요 진실을 직시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오케이 하고 수용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보세요. 나누고 지키고 받아들이고 흔쾌하게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정진 한결같이 밀고 나가고 그다음 또 뭡니까? 선정 늘 깨어 있으려고 하고 참나는요. 지금 이게 참나의 작용들이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 참나가 아니에요. 나누고 지키고 지금 참나를 쪼개놔서 그렇지 6개가 원래 하나라고요. 나누고 지키고 받아들이고 한결같고 깨어있고 그 다음에 늘 꿰뚫어 보고 있고 상황을 통찰하고 있고 요 중에 하나만 빠져도 참나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생각에 육바람이 다 갖춰져 있지 않으면 그 생각은 뭔가 문제가 있는 생각이에요. 말 한마디에 육바람이 다 갖춰져 있지 않다면요. 일부만 갖춰져 있다 이런 건 없어요. 육바람일 중에 하나만 했다. 그 하나 안에 6개가 이미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했고 5개는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내가 막상 할 일이 없어서 그냥 깨어있기만 했다고 하자. 생각해 보세요. 집에 아무도 없어요. 뭐 육바람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착각입니다. 그냥 혼자 앉아 있어요. 아, 할 일이 없다. 방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깨어있자 하고 딱 명상 한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선정바람일 안에 나머지 바람이 다 들어있습니다. 방금 뭐가 들어있습니까? 정확한 판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 상황을 수용하고 있죠. 받아들이고 계세요. 지금은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고 혼자 있는데 심심하니까 즐기자라고 나와서신 거죠. 이 상황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선정하기로 했죠. 명상이나 하자. 그럼 정진이 들어있습니다. 밀고 가자. 뭐든지 하시면 여러분 밀고 나가려고 하지 거기 했다 안 했다 하려고 안 하시죠. 선정 열심히 하자. 그러면 거기에 정진이 들어있고 인욕이 들어있고 선정이 들어있고 반야가 들어있고 지계. 네, 지금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그 룰을 따르십니다. 선정 들기로 했으면요. 선정 어떻게 들지 하는 그 룰을 따라요. 이 룰을 어기면 선정에 못 들어요. 보시는요. 이 시간을 내가 제일 아름답게 씀으로써요. 많은 중생들 모두를 위해서도 이게 최선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이라고 베풀미라고 나눔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지금 이 시간 내가 제일 의미 있게 쓰는 게 우주에도 제일 이득이다. 내가 우주의 한 일분자인데 내가 정신 차리고 있는 것만 해도 우주에도 이득이다. 가족한테도요. 내가 정신 차리고 죄 안 짓는 것만 해도 이득이다 하는 고마움으로 앉아 계시면 그게 이미 베푼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만나서요. 가족 만나서 뭐 해줄 말 없을 때는요. 얼굴이라도 풀고 계시는 게 이미 보시예요. 미소 보시. 집에 딱 들어가실 때 지금 이제 가서 딱 들어가서 문 여실 때 인상 쓰고 들어가시면요. 벌써 저쪽도 인상이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요. 또 이쪽이 생각해요. 저기 쟤는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저쪽은 이쪽 보고 안 좋아진 건데 이제 이러면 서로 오해가 되면서 문제가 커지는 거죠. 이게 재밌죠. 내가 뭔가 좋은 마음을 안 내는 순간 상대방까지도 같이 감흥하면서 둘 다 안 좋아집니다. 그 결을 읽어내면요. 보살은요. 한 생각에 육바라밀이 들어있다는 얘기는요. 한 생각을 하더라도 나눔이 들어있고 그 안에 지키는 게 있고 정진하고 있는 게 있고 받아들이게 있는 게 있고 정확히 판단하고 있는 게 있고 거기 안에 깨어있음이 들어있어야 돼요. 이렇게 육바라밀을 설명을 안 해주면요. 육바라밀을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깨어서 이렇게 한 생각 바르게 쓰는 이 안에 육바라밀이 다 들어있다는 거. 그리고 딱 그게 하나로 뭉치면 딱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 양심이라고 합니다. 깨어있고 나누고 그렇죠? 꿰뚫어 보고 지키고 한결같은 그게 양심이라는 겁니다. 양심을 이렇게 6방면에서 보세요. 여기 양심이라면요. 방금 육바라밀로 이해하는 건 이겁니다. 양심 하나를 어떻게 이해하는 겁니까? 위에서 보고 아래서 보고 동서남북에서 다 6방면에서 양심을 보고 이해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동쪽에서 보니까 아 양심은 나누는구나. 서쪽에서 보니까 봄 기운은 나눔이죠. 근데 가을 기운, 서쪽에서 보는 가을 기운은 뭡니까? 지키고 있어요. 챙기고 있어요. 지계라는 건 계율을 챙기고 있는 거죠. 엄격한데 양심이요. 한쪽은 나눠주는 것 같은데 한쪽은 엄격해요. 남쪽을 보니까 그놈은 인욕, 주변과 늘 조화를 이루어요. 받아들이고 상황을 금방금방. 이쪽을 보니까요. 또 인욕의 반대로 늘 올바른 걸 꿰뚫어 보고 판단하고 있어요. 또 위에서 보니까 또 뭐죠? 선정, 늘 선명하게 정신을 깨어나게 하고 있어요. 아래에서 보니까 또 늘 한결같이 정진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전후좌우로 양심을 돌려보니까요. 아, 이게
열심히 하면서도 한결같으면서도 나눌 거 나누고 지킬 거 지키고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판단할 거 판단하고 그러면서도 총체적으로 늘 선명하게 깨어 있음을 유지하고 있구나. 양심 하나에 이렇게 다 갖춰져 있구나. 요거 아실 수 있냐 이거죠. 요게 재밌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 동쪽에 보시, 서쪽에 지게, 남쪽에 인욕, 북쪽에 그 뭐죠? 북쪽에 물이 흘러가듯이 물을 열심히 흘러가죠. 정진을 북쪽에다 댈 수도 있습니다. 이 덕목들이 묘하게 맞게 돼 있어요. 물처럼 열심히 흘러가는 정진바람이. 그래서 뒤쪽 겨울은 수 에너지죠. 정진. 선정과 지혜가 두 개가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보면요. 선정과 지혜를 따로 빼서 위아래로 세워도 돼요. 하늘을 닮아서 늘 깨어있는 선정. 예. 또 이렇게 땅처럼 늘 선명하게 모든 걸 꼼꼼히 판단하고 있는 지혜. 그게 동서남북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면요. 상하 동서남북으로 양심을 파악하시면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나누고 지키고 육바라밀을 우리말로 해보면요. 나누고 우리말로도 이해하시면 재밌잖아요. 나누고 지키고 받아들이고 또 뭐죠? 한결같고 깨어있고 꿰뚫어보는 이런 삶을 사시라는. 그럼 그분이 도인이지 보살이지. 꿰뚫어볼 줄 모르는 분은 도인 아니에요. 보살 아니에요. 뭔가 덜 보살이에요. 덜 도인이고. 앉아있을 때는 선정할 때는 엄청 눈빛은 형형해서 깨어있는 것 같은데 뭐만 물어보면 고집 부리시고 막 편견 주장하면 아 이제 얘기 안 해야겠다 하시겠죠. 다시 이 사람하고 얘기 안 해야겠다. 왜 보살을 만났는데 행복해지질 않고 이 사람하고 얘기 좀 자제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왜 들까요? 그렇죠? 또 상황도 못 받아들이고 늘 뭔가 열받아 있고 이게요 자연스럽게 이 안에 속에 들어찬 만큼 양심이 들어찬 만큼 밖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나온 게 이상하면요 저 속에도 이상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아 우리 스승님은 뭔가 더 고수라서 저러시나 보다. 변명해 주지 마세요. 자꾸 신도들이 알아서 합리화해 주니까 고수들도 아 이거 장사할 만한데 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착취하는 겁니다. 이거 남의 시간과 정력과 재력을 착취하고 있어요. 서로 상대방이 악업 안 저지르게 해주는 게 보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살은요 깨어서요 남이 나한테 못된 짓도 못하게 미리 막아야 돼요. 그래야 둘 다 이로운 겁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